컴투스 최동성님 45%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제 좀 올라주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좀 내렸죠? 네. 게임주 중에서 그래도 상승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컴투스가 이제 깃발을 들고 상승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러한 좀 주가 추이는 좋지 않아요. 상승 하락 반복 이런 식인데 추세는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급한 매도는 아니시겠고요. 45%대 손실이라고 하면 지금에서 좀 게임이 나아지는 환경, 가깝게는 뭐 하반기 국면, 여기에서 신작이 나오는 스케줄, 거기를 통으로 포함을 해봤을 때 뭐 10만 원대 반등 먼저 회복이 급선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그 10만 원대 구간에 갔을 때는 연말에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은 뭐 NC소프트라든지 같은 게임 업종 내에서 가깝게 일정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신작에 대한 출시 이후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고려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옴팡우진님, 우루사 챙겨 드세요. 피로회복에 좋아요. 어떻게 우리 우 기사님, 네, 저 어떻게 빨대 좀 꽂아야 되나? 네네. 네, 한우국밥, 네, 알겠습니다. 차 맛있게 먹고 건강 챙기겠습니다. 우루사 얘기하니까 바로 긴장하잖아. 빨대 꽂을까봐. 나도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네. 아모레 퍼시픽이 좋은 소리는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 탈까? 이런 생각. 뭐 중국, 미국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 부분, 그 다음에 뚜렷하게 LG 생활건강 대비해서는 실적이 돌아서는 게 보이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뭐 면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아주 더딘 부분에서 아주 좋을 요소는 아직 없어요. 근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매수 진입을 한다기보다 좀 공매도 환매수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좀 그렇게 접근하고 지금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 정해놓고 사봐도 되기는데요. 다만 2분기 숫자가 안 좋으면서 이렇게 한번 빠졌거든요. 다음 3분기 때 또 숫자 안 좋으면 요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이전에 면세 데이터가 먼저 올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똑같아지긴 했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좀 데이터로는 먼저도 올라왔고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화장품주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LG 생활건강이 낫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15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에 단기 급등했을 때 꼭지에서 사신 것 같아요. 지금 12만 5천 원인데 과연 15만 원 올까요?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그렇죠. 15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죠? 네, 와질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와질 것 같고 일단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체력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8조 정도까지 만약에 이게 빠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무조건 사봐야 되는 주식이기는 해요. 네, 그 정도까지는. 근데 다만 그까지 하락은 가능성이 낮겠고요. 네, 충분히 15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왔을 때는 좀 가격 추이를 보고 매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방님, EDGC. C 하니까 자꾸 예전에 이 C 발음 우리 한국 발음이 안 좋다고 C를 C. 어떻게 또 자꾸 계속 반복을 시키던데 네, 영어 공부할 때. 네네. 맞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EDGC. 이게 네. 그냥 그
바이오, 분자, 진단, 뭐 진단과 관련된 유전체 이 복합적인 기업들이 한 번씩 주목을 받기는 한데 주가로 보자면은 그냥 요런 구간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런 하락, 추세 하락했다가 반등. 근데 200일선 구간을 쉽게 안착을 못 해요. 이런 네. 식으로 돌파됐다가 다시 꺾이고 돌파됐고 꺾이고 지금 그 국면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예요. 반등 나와서 뭐 한 3,500원 이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일까? 어떻게 부각돼서 반등이 나올까?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3,500원대, 3,300, 3,500원대 왔을 때는 조금 비중의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를 감안을 하고 단가가 높다고 하면은 지금에서 조금 추가를 하는 것도 주가의 추이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흐름들이. 네. 좋았는데 상승폭이 글쎄요, 이 섹터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가 끝일까? 아니면 보통 바이오주가 시세를 뿜을 때는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갈까에 대한 고민들. 아까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15만 원 갈 것이냐 네. 이 얘기했듯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좀 반등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네. 뭐 리포트 좋은 리포트 나오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네. 이제 끝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좀 바이오는 애매한 것 같아요, 상황들이. 네, 좀 하반기 일정이 마무리되면, 즉 학회라든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들은 좀 줄여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락이 있을 때, 즉 좀 급락 이후에는 반등을 줄 때 바이오가 애를 먹여놓고 나서 반등이 있거든요. 그 점을 함께 기억하시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가서는 셀트리온의 매수를 고려를 하고 지금 이제 가깝게 9월에 일정이 있고 뭐 임상 발표에 대한 그 데이터에 기대가 있고 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알테오젠, 뭐 박셀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오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저기 할 거 없이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네. 딱 제대로 무슨 신약을 개발하는지 아니면 무슨 매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만 봐도 그다음 바이오 일정하고 그런 네. 것만 봐도 심플하게 큰 엄청난 대박을 노리지 않고 네. 적당히 소박 중박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패턴만 이해하시면. 네. 셰퍼 딩동댕님 셰퍼트한테도 물려도 이렇게는 안 물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아, 마이너스 30%. 셰퍼트 위에 뭐죠? 40%는 진돗개인가? 그 50%, 60% 물리신 분들도 전에는 진짜 60% 물리신 분들, 50% 이상 물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좀 반등을 해서 그런가 요즘은 한 30% 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등이 있었기에 그렇고 볼 때 추이로는 지금 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OLED와 관련된 뭐 삼성그룹의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산을 해서 지금 뭐 본업 같은 경우도 함께 전체적인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네, 타입이다. OLED는 눈 뜨고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유는요? 다시 한번. 그 삼성그룹의 투자의 첫 번째로 일부 투자의 가능성이 확실히 존재를 해요. 네, 지금은 반도체 쪽에 투자는 급하지 않거든요. 뭐 해외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오고 갔고 다만 OLED와 관련된 투자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규모 자체는 뭐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럴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1등군이 덕산 네오룩스 이런 쪽, 그다음에 뭐 HB와 관련된 HB 테크놀로지 뭐 요런 군, HB 솔루션 요런 군이겠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주가 변동이 있었던 이녹스 첨단 소재 요 세 종목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딱 올리드 투자
관련 얘기 나온다 하면은 그냥 덕산 네오룩스, HB,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3개 사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차트가 좀 예뻐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라고 하시네요. 네. 좀 봐주세요. 정말 예쁜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냥 뭐 아주 기본적으로 주가가 10,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거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요 거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뭐 10,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본다는 생각. 근데 딱 요런 거래가 덜 터지는 타이밍이 기간만 보자면은 그런데 한 달, 2달 정도 요 주가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더 길 수 있어요. 더 기다가 이제 위로 거래 수반하면서 확 터지는 측면인데 좀 시간의 기회비용이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놓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접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스 진희님, 칩스앤미디어 평단가가 2만 원인데 저번에 상담할 때 2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랬는데 매도할까요? 2만 원을 못 가네요. 거의 다 오긴 왔네요. 단가가 일단은 와 있는데 요런 요인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200일선에 대한 안착이 나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요 기술적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지금은 근데 단기 이평에 대해서 크게 훼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 추이를 오늘의 하락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고 이탈을 한 상황에서 종가 이렇게 된다면 하루 이틀 즉 거래일 순으로는 단기 이평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5거래일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길게는 5거래일까지 하루 이틀 일단은 이 중점으로 보되 딱 200일선 안착해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요 국면에 안착을 하는지 한번 욕심을 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해드릴까요? 아까 제가 놓친 분이 있는데, 아까 이수앱 지수는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걸로 네, 이해가 됐고요. 네네. 삼성물산 매도해야 될까요? 12만 3천 원 매수가인데 김피오레님 12만 3천 원. 일단은 물산은 조정이 한 11만 7천 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올랐었던 거죠? 네, 그거랑 이제 사면과 관련돼서 사명? 사면. 네, 사면. 사면과 관련돼서 이미 사면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뉴스에 팔아라. 네. 그 이전에 이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면과 관련해서 이전에 가능성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올랐거든요. 삼성이 로봇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로봇이랑 삼성물산이 같이 올랐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사면에 대해서도 하나의 테마의 형성 그런 군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 답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부해서 플레이를 해 봄직하죠. 근데 삼성물산은 그런 요소에 따라서 조정이 그래도 11만 원대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요 오늘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후에 오늘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거든요.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며칠 뒤에 반등이 없으면 조금은 11만 원 중반대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근데 크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단가 잘 들어가면은 수익은 그래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무겁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고 건설주의 구도로 삼성물산을 접근하기보다는 삼성의 지배구조죠. 네, 그때 마무리되면은 물산의 주가는 그 타이밍과 함께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그 사면 뉴스 나왔다고 저게 떨어지면
저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잠깐만 다시 들어갔다가 네네. 다시 나오라고 네. 그러고 싶은 게 아마 심정일 텐데. 네네. 네. 하여튼 우리가 그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증시의 격언을 일단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확률적으로 거의 한 7, 80% 이상은 증시 격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무림 PMP 송지은님 손절하셨어요. 내일 우리 저 김인수 대표 혼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삼천리 한번 봐달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덱스터도 좀. 네. 삼천리 아름답게 가고 있는 아름다운. 네, 주식입니다. 관련해서 뭐 야, 진짜 미국 주식 같네요. 네, 전기, 뭐 가스 이 부분 아주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안 빠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끝을 한번 보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가고 주가가 꺾일지 그때 돼서 뭐 매매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거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런 구간 거래도 많지 않고 왔다 갔다 폭도 크지 않고 시계열을 늘려보면 오르기는 했는데 걸린 기간은 7개월, 8개월 이 정도거든요. 7개월, 8개월. 근데 7개월, 8개월 만에 2배. 야, 좋은 주식이네요. 제가 왜 이거를 못 봤을까요?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루 한치 앞만 봤어도 그러면 뭐 우리 저 리딩 최고의 리딩방이 되는 거지. 자, 커피 한 잔님 이거 하나 사시고 저 주스팩님 저거 사시고 내일 오를 주식들 쫙 뽑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종목을 돌려보는데 왜 이 종목을 미리 못 봤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더 대성도 그때 제가 보니까 대성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네, 대성 쪽 대성에너지 저런 주식들을 우리가 진짜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주식으로 딱 만나야 되는데. 네, 이러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네, 마녀주님 우루사님 나빠요. 미리 가르쳐 주시지. 네, 좀 공부란다. 좀 레이더를 더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빠져먹은 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꾸러기 잠만보님 대성홀딩스 보유 중이라고 부럽습니다. 네, 대성홀딩스. 그걸로 끝까지 최고의 극대화된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네, 아까 텍스터 말씀하셔서 덱스터하고 SKI 테크놀로지 우리 했나요? 아니 안 했죠. 같이 네, 그거 하나. 봤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죠.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그 기존의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봐왔고, 뭐 가상현실 관련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그런 기법의 구현, 실제 본업 같은 사업은 좋아요. 가보면은 그런 사업에 구체적인 체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알파에서 사업을 많이 벌인 구조다 보니 그런 촉매로 인해서 주가도 반등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우선적으로 한 반등이 2만 원대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17,000원을 계속 못 넘네요. 그 점을 보고 현재는 매도는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향후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구간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모멘텀이 가깝다고 하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로 플레이를 해 본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네, 화무시미롱님도 SKIT 마이너스 40%라고. 그렇죠.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그냥 계속 곤두박질 쳐가지고.
오케이. 네, 이제 보면 반등이 그래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시장에서 조금씩은 그 언급드린 요소처럼 뭐 순환매의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상장은 2021년 5월 11일, 이제 1년 넘어서 뭐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래도 10만 원대 가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 측면이 있겠습니다. 10만 원대. 10만 원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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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단이 일단은 그 WCP라는 기업이 상장을 못 올라왔어요. 상장이 못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시점에 이쪽 분리막이라든지 그쪽 부분들이 한 번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 하나 더 보죠. 지금 비덴트가 네. 어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오늘 지금 14% 급락을 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유가 비덴트 입장은 전날 외부 감사인은 태성회계법인 당사의 2022년도 반기 말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기초잔액 관련 검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하고 반기 보고서를 받는 대로 1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다. 근데 이런 거는 회계법인이 이런 실수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뭔가 확인 서류를 더 내놔라. 이거 못 믿겠다. 이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팩트로는 팩트로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럴 때가 참 고민일 거예요. 그래도 이 14% 손실을 크게 확정을 질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이게 이제 가지신 투자자들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일단 반은 무조건 매도하고 봅니다. 네, 반 적어도 반만이라도 네, 매도하자. 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리스크. 일단은 뭐 관리 종목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매도해야 됩니다. 네,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 매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뭐 특이하게 기관 수급은 없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뭐 펀드 기준으로 해서는 기금 펀드 이쪽은 비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 점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게 아마 오늘 급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매도하는. 네, 맞습니다. 그냥 감사 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또 희한하네. 외국인은 19만 7천 주를 사고 기관은 4만 5천 주를 팔고 있네. 이게 그 외국인 시스템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특정 종목이 뭐 시총 얼마 있고 이익이 얼마 나오고 이 알고리즘 내에서 가격이 갑자기 특별한 이유는 포착이 안 되는데 하락을 한다 하면은 그게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하한가에서 우리 보면은 막 그 큰 이벤트로 인해서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데 한 번씩 들어오는 그 물량이 있고 외국인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요소로 좀 들어오는 그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악재인 거는 분명하니까 네. 절반 정도라도 덜어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중에 조금 후회하더라도 안전하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관점으로 얼마 전까지 비덴트 이야기가 좀 우리 나눴던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참 그렇습니다. 50%인데 매도해야 되나요? 네, 잘 안타깝지만 그거 잘 하시고요.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데이 트레이딩 아닌 다음에는 네, 가능하면 좀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